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오늘 비도 오고 날씨가 맑았다 흐렸다 한데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 이제 제로운평 실천단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운평 실천단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발대식 및 기본교육 사회를 맡은 협치담당관 자원봉사팀 황미라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봉사자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더욱더 반갑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로부터 일상을 지키는 은평의 자원봉사자들이 각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유하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고자 실천하는 첫 시작의 자리입니다. 잠시 후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환경을 살리는 우리 집 쓰레기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이며 교육이 끝난 후 제로운평 실천단 활동 선서가 있을 예정이고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이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협치담당관 김정남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협치담당관 과장 김정남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제로운평 실천단 발대식 및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전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후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제로운평 실천단은 생활 속의 쓰레기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은평구는 나눔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강의해 주실 이지은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맨 뒤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앉고 있다 보니까 뛰쳐나오게 됐네요.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 강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은평 제로운평 시민실천단. 네, 저도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잘 못 외워요, 이름. 네, 이해해 주세요. 거기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이버 밴드에 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혹시 그 활동에 대한 응원 그리고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응답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편했어요. 저희 아침에도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이제 갔다 오다 보는데 비가 올까 싶어서 우산을 들고 나왔지만 비도 오지 않고 뭐 해도 이 정도면 괜찮고 바람도 선선한 것이 지낼만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움직이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또 나름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름은 여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시는 분은 그래도 7월 초인데 아직 에어컨을 틀기에는 내가 조금 부담스럽다, 양심적으로. 이제 뭐 전기세 이런 거 떼어놓고 나서라도 7월 초에 예전에는 에어컨 안 틀었는데, 중순은 지나야 한참 더울 것 같고, 봄날은 지나야 그래도 더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굉장히 더우시죠? 네. 혹시 에어컨 없으신 분 계세요? 저 에어컨 없거든요, 저희 집에.
제가 무슨 굉장히 유난한 사람처럼 여름만 되면 저한테 건네주시는 인사말이 올해는 에어컨 사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 버텼는데 저 올해는 에어컨 삽니다. 꼭 삽니다. 라고 이제 해마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7년째 같은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께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원체 뭐 다들 익숙하시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한 가지 메시지만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캐릭터예요. 예. 그림 좋아하는 저희 딸내미한테 막 쫄라가지고 야 뚱뚱한 아이를 좀 하나만 그려봐. 예, 그렇게 해서 그려놓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줬는데 혹시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그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뚱뚱한 것이 그러니까 뚱뚱한 탄소덩어리 지구입니다. 네. 나이가 보통 이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45억 살 정도 됐고요. 얘가 생긴 거하고 똑같이 그냥 성격도 완만합니다. 둥글둥글한 것이. 근데 부쩍 들어 요즘에 자주 화를 내죠.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그냥 어떤 날은 또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있죠. 우리의 일상하고 관련이 많죠. 최근에는 코로나에 걸려서 아이가 시들시들하고 우울한 것이 건강 상태가 최악입니다. 예전에는 아유 저 우주에서 본 지구가 그렇게 이쁘다더라 영롱하다더라 뭐 그럴 때는 그렇게 활기찰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우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관심 있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이 앞으로 같이 해주실 그 다이어트하고 연관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언론에서는 연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 너 탄소 배출 안 줄이면 한겨울에 이제 우리 진달래꽃을 볼 수 있어.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뿐만이 아니야. 탄소 배출 안 줄이면 해마다 갈수록 더 더워져. 잠깐 딴 얘기 말씀드리자면 제가 에어컨을 안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더위를 잘 타는 편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세상 더위 혼자 다 떠날 것처럼 생겼지만 그렇게 더위를 타진 않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덥고 올해보다 또 그 다음에가 덥고 해서 저 나이 들어가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예. 해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해마다 더 더운 거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제 탓은 아니더라고요. 선생님들 공감하시나요? 작년보다 항상 올해가 더 더워요. 내년에도 우리는 이야기를 똑같이 할 겁니다. 단 어느 해도 야 올해가 작년보다 시원했어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자, 하다못해 올 6월에는 유럽 가까이 뭐 미국 같은 데는 40도 가까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소가 집단 폐사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덥다 못해 고기압에 이렇게 갇혀있는 그러니까 마치 뭐 찜질방?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기온이 올라갔다고 하고 제가 7월 6일자 기상특보를 체크를 해봤어요. 혹시 기상특보 이런 것도 보세요? 그냥 덥다 소리만 하시지 뭐 이렇게 잘 찾아보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도 아는 척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7월 6일이 저렇게까지 붉은 줄을 몰랐어요. 전날은 서북부에 서울 서북 지역에 그 폭염주의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재난 문자가 온 날이더라고요. 자, 이렇게까지 전국이 붉게 물들이라고는 전 사실 생각은 못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근처는 그래도 조금은 시원하겠지. 저 색이 조금은 더 옅어지겠지 했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자, 이렇게 더운 날들의 연속. 사실은 기후 위기 때문, 뭐 기후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기후 이상이야, 기후 위기야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기 아래 작은 것들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마다 더워서 해마다 에어컨을 트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게 날씨 탓이 아니라 그 날씨를 그렇게 만든 우리들 탓이라는 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 결국 기후위기는
뭐 그냥 우리 저기 뭐죠? 흔히 이야기하는 항상 주택가에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문제라고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쓰레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걸 버려내는, 만들어내놓은 우리 사람들의 탓인 거죠. 똑같습니다. 자, 고온이 날마다 그냥 써있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상한 날들, 날씨 기온들이 계속되는 날들, 이런 것들이 연일 반복이 되면 우리는 이상 고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올해 사진을 찍어주신 거라고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저희가 알프스래요. 빙하 보이시나요? 빙하에 흰색 부분이 있고 핑크색 부분이 있어요. 빙하가 핑크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빙하가 색이 변하고 있대요. 자, 저렇게 변하게 되는 빙하는 사실은 하얀색 빙하보다 훨씬 녹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 올 초인가요? 작년인가 어디 그 해양부 장관? 예. 기사가에 나오면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인터뷰한 장면들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래서 육지가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영토가 곧 물에 완벽하게 잠길 것이니 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의미로 해양부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저 사진은 시베리아에서 난 산불이라고 하는데 이상기온으로 해서 산불이 쉽게 생기고 또 꺼지지 않고 또다시 그로 인한 뭐 안 좋은 영향들이 이어지는 상황들. 자, 혹시 이 사진은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우리 가까운 일본의 상황이거든요. 폭우죠.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나면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했지만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져서 어쩌면 조금만 더 지나면 무뎌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아이예요. 뭔지 아세요? 사랑벌레라고 이름은 굉장히 이뻐요. 예. 요즘에 은평구의 핫한 아이템입니다. 뉴스에도 연일 나오고 있고요. 저희 뭐 온라인에서도 저 사랑벌레가 보기가 불편해요. 퇴치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저 벌레는 해충은 아니래요. 오히려 사람에게 유익한 익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지도 않고 다만 저 아이들이 습한 것들을 좋아해서 주로 장마철에 좀 자주 발견을 한다고 하는데 은평구 뭐 지금 심지어 서대문구 고양시 요 인근에서는 때로 저런 벌레들이 이제 발견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거죠, 우리들은. 예, 우리가 일단 다른 생물체잖아요. 그래서 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뭐 방역 조치를 해달라는 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저 벌레들을 퇴치하는 방법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에프킬라 같은 그 모기 살충제로 굉장히 손쉽게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생물 다양성 면에서 저 아이들을 그냥 박멸시키는 것이 사람에게 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정답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마철에 나오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저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출몰하는 거는 역시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그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고 학계에서는 이야기들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못 모르고 이제 잡아서 죽여놓은 남편이 벌레를 굉장히 싫어해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봤더니 저게 몇 마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충제로 해서 죽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일까? 그리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저 아이들을 다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것도 괜찮은 일인가? 라는 고민이 저는 늘 들기 시작해요. 조금 더 우리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보자면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사실상 요즘에는 에어컨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네, 날씨가 더운데, 쪽방촌이나 또 뭔가 그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상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쪽방촌 같은데 요즘에 기사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틀어도 더운 바람밖에 나오지 않는다. 계속
계속해서 뜨거운 바람들이 좁은 방 안에서 순환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은 고사고 선풍기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집 밖이 오히려 시원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온열질환 환자, 네, 들어보셨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몇 년 전부터 더 힘들어요. 예. 선생님 요즘 그 마스크 쓰기 어떠셔요? 장마 비까지 오면 저는 아주 죽겠더라고요. 제가 2월 달에 코로나를 앓고 나서 약 한 3개월 정도 기침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가 여름에 마스크를 쓰는 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 폐 기능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덥고 습한 때에 마스크를 쓰는 것도 구역인데 저렇게 현장 노동자나 특히나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한낮에 이 뜨거운 해를 온전히 다 받으시면서 일들을 하신다는 건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일하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스리라차 소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가 올해 품귀까지는 아니지만 몸값이 부쩍 뛰었다고 합니다. 자, 이상고온 현상과 그 다음에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으로 인해서 저 원재료가 멕시코에서 나는데 전혀 재배가 되지 않고 있대요. 사실상 원래 판매가도 그렇게 비싼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몸값이 뛴다 해도 체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매운맛을 내는 저 스리라차 소스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이 쓰시기 때문에 요즘에 부쩍 많이 알고 계셔서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커피 원두콩도 같은 이치로 가뭄,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국가 간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앞에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뭐, 폭우나, 그 다음에 산불,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그렇고,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재배가 쉽지 않은 이유로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는 뭐 쉽게 예전처럼 편하게 쓸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스리라차나 원두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뭐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으로 체감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벌 보신 적 있으세요? 벌. 일부러 도시 양봉들을 하세요. 벌들이 사라지고 있어서 도시에서도 양봉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 그 집 마당에다가 텃밭 조그맣게 화단에서 텃밭처럼 키우고 있는데 꽃이 피니까 벌이 오기는 오더라고요. 근데 옛날만큼 벌이 커 보이거나 튼튼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작물들이 수분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벌들이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들이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뭄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일찌감치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꽃가루를 말려버린대요. 그러면 저희는 앞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그 요인을 제외하고도 사실은 그동안 뭐 먹고 사용했고 했던 모든 그 뭐라 해야 되죠? 자라나는 성장시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만나는 것조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요.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것들을 제외하고도 이제는 우리는 식량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식량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뭐 먹지 못해서 배고픈 그런 상황 이상을 떠나서 국가로 따지자면 이거는 안보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올해 마늘값 아시죠? 여기 주부님들 많이 계시니까. 네. 마늘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재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겠죠.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재난이라고 찾아봤더니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대충 재난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사전을 한번 좀 찾아보고 정확하게 좀 고민을 하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아무도 작정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어났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 앞에서 보셨던 이상고온 현상은 사실은 재난이라고 이제는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의안 3동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불광천이 넘쳐가지고 수해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예. 저는 정말 완벽하게 서울 사람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쭉 서울에 살았고, 그래서 사실은 한강물도 아니고 불광천이 넘쳐서 수재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보니 정말 집집마다 물이 이만큼씩 고여있더라고요. 차있더라고요. 그때 폭우가 좀 잠시 내렸고 그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 재해였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 해마다 여름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겁이 나요. 저희 집은 이제 그 불광천변은 아니기 때문에 집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제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좀 쏟아지네? 요 며칠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불광천은 넘치지 않을까? 저 구청장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니고요. 근데도 비가 많이 오면 괜시리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또 출동할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비가 꼭 몰아서 와야 되나? 안 올 때는 안 오고, 아까 이제 어느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작년에는 마른 장마였어요. 비 이만큼 안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비가 와서 고마운데, 또 연달아 며칠 이렇게 쏟아져지니까, 이건 또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겁이 나더라고요. 자, 이상고온 현상 역시 이제는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재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Looking up from underneath, fractured moonlight on the sea. Reflections still look the same to me as before I went under. And it's peaceful in the deep, 'cause there's a way you cannot breathe. No need to pray, no need to speak. Now I'm under, and it's breaking over me. 해안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기름 유출 사고로 해안까지 오염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그러면서 지인들이 막 톡이 오고 문자가 왔어요. 전 너무 놀래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때부터 바로 이제 봉사를 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옥계까지 쫓아갔죠. 찾아가서 뵙고. 제가 파잔마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심장이 막막하실 것 같더라고요. 힘도 없으시고 깊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원단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이제 파잔마를 들고 가서 맞는 거를 다 입혀드렸죠. 혹시 저 때 내가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어디 가셨었어요? 태안. 네, 태안 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가셨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저 화면 속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분께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셨죠? 한 번은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아는 사람 이야기라고. 어쩌면 지금 대답을 못 하셨지만 아는 사람이 저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뭐 환경운동가도 아니고 그리고 뭐 환경에 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선생님들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이상고온 현상이 이제는 기후, 뭐 환경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 재난으로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와 있는 것 같고 그 재난에는 항상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력을 하는 데에는 시민자원봉사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22년이죠. 저희 큰아이가 2019년 12월에 제대를 했어요. 대구에서 이제 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그 다음 해 20년 1월에 대구에서 코로나로 굉장한 시끌시끌한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 복무 단축 뭐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일찍 제대를 하게 됐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1월에 이 아이가 대구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한 3분의 1을 한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제대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라는 건 있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나눔을 하기로 했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남한테 가면 얘가 유용하게 쓸 물건을 좀 줘봐. 이걸 교환하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집안을 다 뒤져서 저희 집에 그때 당시에 그 구사 KF 마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받아다 놓은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원체 무디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아서 저희 집은 마스크가 좀 쌓여 있었거든요. 그 마스크를 한 뭉탱이를 집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1월 20일쯤에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설날 이제 연휴 끝날 쯤에 막 코로나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안 끝나더라고요.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니까 이제는 마스크가 없다고 난리예요. 정말 제가 그때 그 마스크를 왜 줬을까?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자,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또 다른 재난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뭐 하셨어요, 선생님들은? 저는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다 미싱을 잡더라고요. 손바느질을 하기 시작하시고 미싱을 돌리시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전 국민이 다 미싱을 쓸 줄 아는 시대가 되었다고. 누구라도 할 거 없이 마스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저희 집에 20년 된 미싱이 그때 한 2달 동안 그동안 이렇게 쓰지 않았던 사용했던 20년의 세월을 모두 다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웃은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또 제가 아는 이웃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초기에 막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막 남발했던 거 아시죠? 어디 가니까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콧구멍에 뭘 꽂고 다니면 된다더라. 그리고 세상에 마스크도 때가 꼬질꼬질 낡아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어르신들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 방법도 모르시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제가 아시는 분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화를 하셨죠. 자, 코로나 증상은 이렇고요. 코로나에 이제 감염이 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재난 상황에서는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면서 지금 한 3년여 버텨오니까 이제는 그래도 코로나가 무뎌지셨죠. 어떠셔요? 요즘에도 그 초기 때처럼 막 마스크 꽉꽉 채우고 그렇게 다니시나요? 저는 어디 갔더니 손만 닿으면 손소독제 쓰시는 분도 경험했었어요. 제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자, 외부에서는 우리에게는 재난을 극복하는 DNA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그 DNA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이 재난들을 어떻게 해서든 잘 해소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의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경험하셨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활동하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가능한 한 은평구의 이야기들만 좀 모아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거는 청년들이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내용이에요. 스트리트 쓰레기 파이터. 예전에도 쓰레기 줍는 활동 많이 했거든요. 자원봉사 쪽에서는. 근데 이제는 느낌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쓰레기 줍자 그러면 어디 모였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래요. 근데 쓰레기는 너무 많아. 그러니 어떻게? 이제는 각자가 한번 주워보자 해서 플로킹, 줍깅 이런 이름으로 산책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가도 즐기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자원봉사를 좀 해보자. 이걸로 우리는 재난을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어차피 하는 행사라고 하면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행사를 같이 좀 참여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해마다 그 혁신파크에서 그 쓸어담장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 자원봉사 센터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해보고 또 직접적으로 판매자는 아니지만 구매자로서 저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구상점이라고 자원봉사 센터에서 발굴하는 가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무포장 가게 아시죠? 네.
뭐 전혀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제공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재난에 극복하는 데 동참을 하고, 앞에 쓰러담장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쓰러담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지구상점은 내가 다니는 단골 가게들을 소개시켜서 여기에 조금 매출도 올려드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저 안에 보면 빨대, 영수증 이런 것도 거부하시고, 그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바꾸면 실전 포인트제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등록을 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6,200원 통장으로 꽂아주시더라고요. 공통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 제가 뭔가 큰일 한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혹시 다니시다가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붙은 지구상점 이런 그 스티커가 있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다른 데 갈 거 그런 가게에 한 번 더 애용해 주세요. 그러면 지구상점을 운영하시는 업주님들 운영하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무포장 가게나 또 가져오시는 용기들을 받아주시고 또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시는 분들이니 함께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미지예요. 그죠? 대중교통도 이제는 낭비다, 사치다. 그러니 자전거 같이 타주고 나도 타고 너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예전과 달리 따릉이도 이제는 그 운영 뭐라 그러죠? 거점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데가 조금 많아졌다, 설치해 놓은 데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쉬워요, 조금 운영하시는데. 저 한 2년, 3년 전인가 고양시에 사시는데 은평구 따릉이 가지고 가셨다가 둘 데가 없어가지고 모르시고, 예. 서울시에서 타고 저기 수색 지나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거기는 설치 장소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좀 그런 거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지금은 이제 고양시도 조금 생기기는 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구를 위한 1시간. 네. 1시간이 좀 과하다. 나는 30분만이라도 해봤다. 이게 개개인이 할 때는 전등불 1시간 끄는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전등불 한 달에 1시간 끄신다고 선생님들 되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줄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한다고 하면 그 전기량의 그 절약하는 정도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로 저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난을 극복하는 게 단순히 뭔가 과업처럼 할 뿐만이 아니라 재미도 느끼는 그런 때가 왔어요. 플라스틱 뚜껑을 색깔별로 모아가지고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데 갖다 주면 주로 그 병뚜껑들이 잘 모아지지 않고 폐기되는 것들이 아까워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저기 꼭 집어서 되어 있어요. 나랑드 사이다, 카스, 오비, 필굿. 앞으로 이 제품은 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사용하시면 따로 모아주시면 돼요. 이거는 환경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저희는 뭐 자원봉사 센터니까 어디를 막론하고 다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고, 이 활동은 시민들의 활동을 독려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업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좀 변화해야 돼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젠 그 압박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게끔 만든 것이 있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지금 다시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원래 6월에, 그러니까 계획대로 6월에 시행이 된다고 했으면 그 보증금, 그러니까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걸어놓고 저희가 나중에 반납을 하면 그걸 다시 돈으로 내주고 그런 제도가 계획돼 있었죠. 자, 저 안에는요 2중으로 되어 있는 패킹이 있대요. 기억나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이 하이트를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체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카스나 오비를 한번 사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안에 저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조차도 따로 분리를 하지 못해서 이따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분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전량 폐기 처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어차피 드실 사이다라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병 색깔을 바꿔준 그 아이를 선택해 주시면 더 좋겠다. 제가 제품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자, 많이 보시죠, 길거리에서. 네. 저기가 바다의 시작이래요.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다니시다가 이거는 분명히 빗물바지인데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네. 길거리에 담배꽁초, 제가 조금 자기 고백을 하자면 저희 남편이 그렇습니다. 네,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된다니까 꼭 저걸 찾아서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장했어요. 시간 5분 남았다고 거의 끝내갑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다의 시작이라고 알리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시작한 곳들이 있어요. 이제 지방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환경단체에서 저기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들을 좀 막아보고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시작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사심을 그득 담아서 응암 3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평구에는 모아모아를 하기 때문에 분리배출이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시면 제대로 버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고 우유팩도 씻지 않고 접어서 그대로 배출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이걸 유용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유팩을 모아오시면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펼쳐서 모아오시면 휴지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라고 이제 올해 제가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좀 더 잘된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하고 있고, 저 종이팩은 굉장히 고급 펄프거든요. 나무를 심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종이팩을 잘 활용만 한다면 저희가 나무를 심지 않아도 아낄 수 있는, 숲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2020년 자료긴 한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현장 노동자들이나 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얼음땡 캠페인이에요.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일사병이나 현장에 계시는 노동자분들은 그냥 급하게, 이제 주로 택배기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드시고 싶어도 드실 수 있는 곳도 안 되고 잠시 더위를 식힐 곳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거점을 두어서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은평구에도 이제 몇 곳이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저건 쿨루프 자원봉사예요.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올라가 보면 옥상은 주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거는 햇빛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덥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흰색으로 페인트 칠만 해도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쿨루프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시고 저렇게 페인트 칠을 해주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제 올해 울진에서 화재가 있었잖아요. 산에. 네. 유기견이나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놀게 하겠다고 산에 데리고 가셔요. 그걸로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 아이들에게는요, 씨앗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예. 저 옷을 하나씩 입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산을 마음껏 뛰어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떨어진 씨앗들은 산림의 화재로 인해서 이제 소실된 묘목들을 대신해서 나무의 씨앗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라나고 녹지를 조성하고 숲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되게끔 한다고 합니다. 얘네들 이름이 산타독이에요. 산을 타는 개라 그래서 산타독인데 저한테는 자연을 살리는 산타, 선물을 주는 산타 뭐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자원봉사 활동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그러니까 영상 보여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재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밴드 가입하는 그 절차만 좀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저기 손님, 네? 여기서 500을 추가하시면 사이즈업이 가능하십니다. 사이즈업이요? 네, 사이즈업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얼마예요? 저기 손님, 네? 여기서 500을 추가하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얼음이 하트 모양으로 변경 가능하신데 하시겠습니까? 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아니. 네, 그러면 400년 동안 썩지도 않고 환경오염과 수많은 질병들을 듬뿍 일으키는 잔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기요. 네. 그냥 먹고 갈게요. 네, 그럼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 부담이 전혀 없는 깨끗한 목욕산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손님, 여기서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시면 500 할인해드리는데 바꾸시겠어요? 아니요, 묵묵해지는 싫어요. 네, 그럼 몇 년 후에 동물들의 뱃속에서 발견될지도 모르는 플라스틱 빨대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종이 빨대로 주세요. 손님, 집에 안 쓰는 종이 코트는 다 뽑으셨나요? 네? 그거는 왜? 대기 전략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시면 500이 추가 할인됩니다. 다 뽑고 왔어요. 다음 주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것은 1번 캔, 2번 흰색 튜브, 3번 종이, 4번 어제 먹다 남은 엽떡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2번 4번 어제 먹다 남은 엽떡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 띵동댕. 예. 손님, 내일하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내일하면요? 네, 내일하면 불필요한 메일 지우시면 1000이 추가합니다. 메일을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돼서. 저기요, 손님, 네? 여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제 차 타고 왔어요. 가실 때 대중교통이나 걸어가시면 1000이 할인됩니다. 걸어갈게요. 네, 그럼 총 결제하실 금액은 0입니다. 다음 손님. 다음 손님 되시기 쉽죠. 저 정도로 이렇게 감압적으로 뭔가 판매하는 점원이 계시면 거절을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오늘 이제 들어가시고 나시면 그 지금 앞에 보신 파일 뒤에 QR코드가 찍힌 것이 있어요. 제로은평 실천단이라고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QR코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은평 실천단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와요. 자, 여기에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입니다. 네, 제가 키운 토마토고요. 네, 이쁘죠? 그래서 프로필 정보에 들어가셔서 변경을 하시고 이제 반드시 실명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 센터장님 이름이십니다. 네, 간단한 인사 말씀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8주 동안 활동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때마다 미션을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쓰레기량을 체크해서 기록해 주시는 일주일 동안 체크해서 기록해 주시는 활동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벤트성으로 나가는 미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8주 후에 완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께 귀한 선물이 나갈 겁니다. 그거는 이따가 주임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 제가, 네,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밴드에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이지은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원봉사가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실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기후위기가 이제 재난에 참여하는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아시겠지만 신청을 300분 이상 지금 저희 제로온평 실천단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빨리 설문에 답해주신 지금 150 가정만 선발이 1차에 되셨고요. 그분들 중에 60여 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지금 발대식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우리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시니까, 조금 너무 교육만 진행이 돼서 딱딱한 것 같아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네. 우리 쓰레기를 한번 줄여봅시다. 예, 모이신 분들이니까 인사 나눠주시고요. 저희 아무튼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저희 자원순환 교육을 이어갈 텐데요. 다음은 환경을 살리는 우리 집 쓰레기 다이어트 방법을 강의해 주실 정윤희 간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호박채 단장으로 돼 있기는 하는데, 호박채가 뭐냐면 저희 주민들이, 그러니까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조그맣게 소모임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소개를 하자면 버려지는 안 입는 한복으로 브러치를 만들어서 은평시립복지관에 어버이날 저희가 카네이션 대신에 호박 브러치를 만들어서 기증을 하고요. 지금 현수막으로 간편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굿일 스토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기증을 하고, 근데 거기는 물품을 파는 데라서 현수막 그거로 쇼핑백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지만, 아마 여기 주부님들 다 집에 이쁘다고 모아놓은 쇼핑백이 아마 하루만큼씩은 아마 집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한꺼번에 결국에는 모아서 버리는 것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모아서 굳이 스토어에다가 기증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장바구니가 너무 흔한 거예요. 아마 집에 굴러다니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모아가지고 굳이 스토어에다가 기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도돌이처럼 돌려서 쓰고, 되도록이면 소비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제가 이 활동을 한 거는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5년 전만 해도 자원순환, 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다못해 한 2, 3년 전부터 지금 구청에서도 바짝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어요. 특히 은평구는 자원순환센터를 짓기 때문에 더 그게 이제 와 닿는 것도 있죠. 한동안 막 반대도 하고는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원순환센터를 세우는 게 재활용만 받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예요. 원래는 한 구에 3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하는 거, 일반 쓰레기 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한 구에 3개씩을 한다는 거는 예산도 엄청 든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서대문구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마포는 일반 종량제를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셋이서 MOU 맺자.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 같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저희가 현장 답사로 가끔 가다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갑니다. 나름대로 엄청 깔끔하게들 하셔요. 그래도 냄새 엄청 납니다. 근데 우리 은평구는 다행히도 재활용이 되는 거라서. 근데 문제는 이 재활용을 또 깨끗이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은평구가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아모아를 하고는 있지만, 그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분리배출
재활용 잘하는 거 2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시 다 버려진다라는 거죠. 왜? 제대로 분리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는 여러분보다 많이 알아서는 아니에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제가 활동을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저는 지구를 저희 집 마당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집 전세를 얻거나 매매를 할 때는 돈을 주고 구입을 하거나 집을 얻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구에서 사실 때 돈 내세요? 안 내시죠? 지구 우리 집 마당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릴 거 아니시잖아요. 한 개밖에 없는 거고. 그죠? 자, 오늘 제목은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들 혹시 쓰레기 얼만큼씩 내서 버리세요? 자, 일주일에 10리터짜리 하나씩 내놓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20리터짜리 하나씩 내놓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쓰레기를 일주일에 3번 내놓으니까 일주일에 나는 한 번 내놓을 때마다 그냥 10리터다. 없으시네. 저는 얼만큼 내놓을 것 같으세요? 응? 저 한 달에 20리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쓰레기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만큼 분리배출을 잘한다는 거죠. 일단 분리배출은 기본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크 보면은 그런 생각하시죠. 아, 페트네, 페트. 플라스틱이네, 플라스틱. 고추장 담았던 거 싹 썼어. 아, 이거 플라스틱이네, 그냥 딱 내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리배출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사용하지 못해요. 일단 그 마크는 세척을 해놓고 난 다음에 분리배출을 했을 때 그거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척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내놓은 분리배출하는 거는 그냥 쓰레기를 나눠서 내놓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실천하실 때에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상식을 다 총괄하셔가지고 쓰레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저희하고 같은 사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했을 때 보니까 9월달, 그러니까 저희하고 똑같이 한 거죠, 달수를. 9월달 전달 대비 40%를 줄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1인 가구가 뭐 얼마나들 실천을 하겠어? 얼마나 줄이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더 많이 효과가 컸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1인 가구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통장을 하면서 1인 가구를 가면은 그냥 쓰레기에 음식물이고 뭐고 분리배출 안 하고 버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주부님들은 그나마라도 하시는데 1인 가구 젊으신 분들은 귀차 타는 이유로 그냥 다 버리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So I think increasing quantity of consumer goods does not correspond to quality of life. That's the connection people need to make in order to make that reduction of plastic use possible. 이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소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내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산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나 나의 명성이나 무엇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소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보통 주부들은 싸고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물건을 막 고릅니다. 그쵸? 근데 이제는 한 가지 더 해서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포장지가 없는 거, 야채를 살 때는 벌크가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사야 한다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분리배출하기 쉬운 거, 그쪽으로 더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해야지 앞으로는 될 것 같아요. 자, 주인님 갈게요. 자,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새가 배가 고파서 아무리 먹어도 굶어 죽는 이유는 뱃속에 저렇게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 이렇게 짤록하게 된 이유는 이 플라스틱 끈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는 환타였어요. 내가 어렸으니까 이제 맥주에 대해서는 몰랐으니까 한차를 포장을 하면은 6개짜리를 접근에다가 묶어서 판매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종이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거북이가 설마 이렇게 큰 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됐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주 애기였을 때. 우연치 않게 저기에 끼었는데 빼줄 수 있는 거는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몸은 크고 허리는 묶여있고 그러니 결국에는 기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게 원인은 사람이 쓰레기를 그렇게 버렸기 때문에. 동물이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본다는 거죠. 쓰레기를 아무렇게 내놓는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생태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해요. 자, 다음에 생태 파괴로 가는 거고. 자,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어가는 동물의 수는 1년에 바다새가 100만 마리, 바다 거북이가 10만 마리. 그러면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건 플라스틱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만큼 죽어간다는 것은 생태 파괴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까지 돌아온다. 제가 자꾸 왜 이럴까요? 자, 그리고 문제는 질병까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쓰레기가 쓰레기의 문제로만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질병. 왜? 한참 쓰레기 파동이 있었을 때, 타구는 다른 데는 쓰레기를 안 쳐갔었어요. 그 안 쳐갔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인천에서는 수도권 쓰레기를 받잖아요. 인천 선생님들 예를 들면은 은평구에다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겠다, 묻는다. 인천처럼 처리를 한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우리 것도 아닌데 묻는다는 게 싫은 거죠. 인천에서 싫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한번. 그때 다른 데는 그냥 주민들이 내놓은 거 동네에다 다 싸놨었어요. 싸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그게 질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평구에서도 다행히 자원순환과에서 잘 쳐주셨어요. 저희가 회의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워낙들 제대로 안 내놓으셔서 내가 한번 그랬어요. 회의하면서 그냥 쳐가지 말고 우리도 다른 데처럼 한번 쌓아놔 보세요. 그럼 주민들이 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은 아시잖아요. 민원 들어오는 거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시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애쓰고 힘들게 하셨는지. 선생님들이 우리 저기 공무원들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더 잘 버려야 된다.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자, 연인들이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어디 보자. 아니, 주인님, 동영상. 언제나.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이거로 가야겠네. 자, 아까 이지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동영상에서 빨대 쓰면 400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유리는 얼마나 걸리냐? 4,000년.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스티로폼 500년, 알루미늄 캔 500년, 어린이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100년, 우유팩 5년, 종이류 2개월에서 5개월, 나무젓가락 20년, 일회용 컵 20년. 일회용 컵, 나무젓가락, 우유팩, 종이류는 그 안에까지는 내가 사는 거니까 확인이 돼요. 그죠? 근데 유리병 4,000년, 스티로폼 500년, 알루미늄 캔 500년, 일회용 기저귀 100년. 내가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저 때에 없어지는지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가끔 가다가 화석 같은 거나 무덤을 파거나 하면 옛날 물건 막 몇천 년 거 조개 껍데기 왜 폐총이 뭐예요? 조개 껍데기 모아놓은 그 쓰레기장이 지금에 발견되는 게 폐총이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4,000년, 몇몇 년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몇 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연도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자, 제가 미숙합니다. 그 전에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은 그 전에 불에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땅에 묻는 거,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종량제 봉투 속에 가는 거는 무엇이 있느냐? 자, 보면은 종이류, 화장지류, 플라스틱류, 음식물류. 자, 음식물 쓰레기에 가는 거는 채소류인데 곡류, 어육류, 과일류. 음식물 쓰레기에 근데 과일? 파인애플 껍데기가 재활용인가요? 아니면 종량제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가나요? 일반 쓰레기로 가나요? 아시는 분? 파인애플 껍질. 오, 주부들은 다 아시지 않나? 일반 쓰레기. 자, 그러면 또 하나. 김치. 김치가 쉬어서 못 먹겠어요. 군둥내나. 버려야 될 것 같아. 음식물 쓰레기다, 일반 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요? 자, 음식물 쓰레기다. 손 들어보세요. 일반 쓰레기다. 일반 쓰레기다.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요. 대신에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양념물 다 빼고 상태는 물을 꼭 짜고 그거는 음식물이에요. 그거를 기준하는 거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를 기준을 할 때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양념이 들어있는 거는 간이 너무 세서 동물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 대신 양념을 다 털고 깨끗이 씻어서 짜서 내놨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이해하셨죠? 자, 그럼 고춧가루. 묵은 거 냄새 나서 나 이제 못 먹겠어. 버려야 될 것 같아. 일반 쓰레기인가 음식물 쓰레기인가. 자, 음식물 쓰레기.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일반 쓰레기 100점. 네, 맞아요. 이거는 일반 쓰레기예요. 아셨죠? 자,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종이도 여러분들이 종이도 이물질이 묻어 있을 때는 일반 쓰레기이다 아니면 종량제다. 예?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은 무조건 일반 쓰레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세척해서 잘 내놓을 때에만 분리배출로 재활용할 수 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인님 해주시면 안 될까? 자, 쓰레기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태우는 거는 안 됐었어요. 법적으로. 유해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땅에 묻기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2, 3년 사이에 너무 쓰레기가 나오니까 땅에 묻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태우기도 해요. 그게 태우기 시작한 지는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다 땅에 묻기만 했어요. 자, 은평구는 더 문제가 뭐냐면은 인천에서 2025년까지만 쓰레기를 받는다고 했어요. 2025년서부터는 지금 어디에다가 처리할지 지금 담당 공무원들 고민 중이세요. 아니면 지금 우리 집 옆에다 쌓아놓고 있어야 할 판이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완고해요. 인천에서는. 아니, 니네 쓰레기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 우리 주민들 이제 싫어해. 2025년. 그러면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애를 쓰셔야겠죠.
물론 타구에 비해서 모아모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아시기는 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는 태우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아셨어요. 자, 다음 볼게요. 쓰레기를 자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 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자원 하면은 석탄, 석유, 뭐 바람 그랬어요. 쓰레기는 그냥 단지 쓰레기일 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쓰레기가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레기를 얼마만큼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자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플라스틱은 기존에는 저희가 페트병에 있는 그 라벨지를 붙인 상태에서 그냥 페트로 해서 구분을 해서 내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닐은 비닐끼리, 페트는 페트끼리 다 분리배출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내용물은 헹구고, 여기서 보면은 라벨을 띄고 첫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그 다음에 깨끗이 세척을 해서 병은 병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각각 내놓는다. 자, 분리배출하는 종류는 8가지가 넘어요. 그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워낙 이제 잘 규모가 짜져 있으니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거기가 제일 문제기는 해요. 아무래도 단합이 잘 안 되셔서 분리배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도 잘 안 되셔요. 일단 내 손 안에 떠난 거 만지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페트 생수통 1.5리터가 30개가 모이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아마 선생님들 자료 드렸을 거예요. 자, 뭐가 되냐면 남성분들이 입는 양볼 한 벌이 나와요. 자,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데 깨끗이 세척해서 나오면은 1.5리터 30개를 모아놓으면 양복 한 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동안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저 페트로 만든 게 뭐였냐면 축구선수 유니폼을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만들어 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뭐 양복, 쇼파 모든 데 여러분들 등산복 가실 때 네파에서 블랙야크에서 저희하고 맺어가지고 그거 생수통 받아가서 만들어서 아마 모아모아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배부하기도 했어요. 자, 쓰레기였던 것이 모여서 자원이 된다. 자, 생수병만 잘 모아도 요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에서는 생수통 50개를 가져오면은 현대백화점 카드 포인트를 5,000점 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도 관심 없던 모든 업체들이 이제는 뭐 가져오면 포인트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돈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쓰레기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분리배출 안내서 비닐은 비닐끼리 스티로폴. 비닐은 그전에는 과자 봉지 같은 거 딱지로 접어서 부피가 많으니까 접어서 내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딱지로 해서 지금은 내놓으시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내놨다고 해도 그거는 다 쓰레기로 갑니다. 왜? 안에 뭐가 묻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저는 과자 봉지, 그 다음에 커피 믹스 그런 거 다 아니면 이제 김 딱에서 설거지 할 때 이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바닥에다 깔아놓고 다른 거 다 설거지하고 비눗물 나중에 한번 싹 헹군 다음에 말려서 비닐류에다 넣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아니 마크가 비닐이네. 소금간이 있어. 김. 분리배출 비닐류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그냥 일반 종량제로 내놓으셔야 돼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건 무조건 종량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커피, 믹스, 라면 스프. 라면 스프는 그냥 따개가지고 물만 흘려서 손으로만 이렇게 씻어도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깨끗이 돼요. 그럼 말려서 비닐류에 넣는다. 결과적으로 뭐든지 세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비닐류. 이물질이 묻은 거 무조건 종량제로 간다. 무조건 깨끗이 세척해서 비닐은 비닐끼리 내놓는다.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예요. 라벨 띄고 박스 띄고. 스티로폼이 근데 주부들이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제가 하얗게 된 스티로폼은 깨끗하면 분리배출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생선 사실 때
여기에 빨간 줄이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다른 게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분리배출 안 됩니다. 재활용 아니에요. 이유는 비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분리배출은 단일로 돼 있는 경우, 두 가지 제품,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는 분리배출이 아니에요. 종량제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문제. 샴푸통이 있어요. 자, 샴푸통 스프링거 펌프에 있죠?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재활용이다. 일반 쓰레기다. 자, 아시는 분? 눈만 깜빡깜빡? 그러면 그냥 제가 대답할까요? 자, 그거, 통은 분리배출이에요. 펌프는 일반 종량제예요. 왜? 이유는 스프링이랑 플라스틱이랑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단, 샴푸, 내용물이 있으면은 이거는 종량제예요. 여러분들, 특히 주부들, 밑에 있는 샴푸 잘 안 나와서 주부님 그거 아깝다고 물 타서 머리 감으시잖아요.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거 세척하기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거 못 하겠어요. 차라리 종량제 버리고 말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빨래 하실 때, 아니면 샴푸 유효기간 지난 거 버리지 마시고, 빨래 하실 때, 통째 넣어서 돌리셔요. 그러면 통도 깨끗이 세척이 돼서 분리배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샴푸로 빨래도 가능합니다. 저는 샴푸가 이렇게 막 선물로 들어온 게 많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막 지난 게 많아요. 그거 다 저희 빨래할 때 씁니다. 린스도 마찬가지세요. 린스도 조금 남은 거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빨래 다 돌리고 유연제 넣는 그 타임에 그냥 린스통을 다 넣어버리시고 그냥 돌리셔요. 그러면 그게 유연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깨끗이 세척도 되고 그것도 지혜겠죠.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종이류는 박스는 박스 테이프 붙여 있으면 안 되세요. 그리고 제가 모아모어를 코디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보면 막 주소 있는 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있는 거 다 그대로 내놓으세요. 아무리 개인정보가 그냥 둥둥 떠다니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일부러 저렇게까지 내놓으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신문지는 신문지끼리, 공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스프링은 별도로, 만약에 스프링까지 있다 그러면 그냥 고물상 아저씨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다 분리 배출해요.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주부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종이팩, 우유팩은 내용물을 쾌척하고 그 다음에 잘 예쁘게 탁해서 접어서 내놓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니 환경부에서는 우유팩도 뭐 굳이 세척 안 하고 그냥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총으로 탁 쏴가지고 우유팩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기술은 된다는 얘기예요. 단 지역에 맞춰서. 은평구는 원칙이 깨끗이 세척해서 펴서 내놓는 게 원칙이에요.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은평구에서 받는 데에서 우리는 이게 원해요. 깨끗이 씻어서 펴서 접어서 해주세요 하면은 저희는 그렇게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평구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누구하고 어떻게, 야 무슨 소리야, 그거 저 세척해서 해서 내놓는 거야. 딴 데 친구 계시는 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그냥 내놔도 된다 그러던데, 뭐야 그럼 뭐 우리 잘못 알려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이러하나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받고 있으니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유팩은 모아서 휴지가 되고 있어요. 자, 동영상 하나,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볼게요. Who are you? I'm your father.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원을 생각하셔서 분리배출을 잘 하시라 이거고, 유리병도 깨끗이 세척해서. 그런데 병뚜껑을 닫는 이유, 선생님 근데 병뚜껑을 닫으면은 그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재활용으로 내놓으세요? 이유는, 병뚜껑을 닫는 이유는 입구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셨죠? 그 다음에 캔하고 고철, 이거는 모든 거는 별도로. 캔이 제일 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 모아모아에서도 모아놓으면은 할머니들 갖고 가시더라고요. 자, 캔에 대한 족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Who are you? I'm your father. 결과는 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세척해서 분리배출을 잘해야 된다. 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거는 아까 대충 얘기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훑기만 할게요. 자, 조개 껍데기나 육류나 뼈다귀. 근데 참 이 육류라는 게 치킨이 뭐였냐면은 살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뼈만 있을 때는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깨끗이 발라서 드시고 뼈만 종량제에다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티백. 그거는 종량제. 자, 씨앗은 동물이 못 먹고 양파 껍질도 팥뿌리도 동물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다 내놓는다. 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했고, 자,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는 비운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따라내서 비우고 깨끗이 헹군 다음에 라벨과 본체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페트는 페트끼리, 병은 병끼리, 라벨은 라벨끼리. 비닐류는 모아서, 옛날에는 검정 비닐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검정 비닐도 같이 내놓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쓰레기 내놓는 날은 비닐류와 그 다음에 일반 종량제하고 캔만 내놓는 거예요. 일반 다른 쓰레기는 분리배출을 해서 내놓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날 이틀만 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검정 비닐까지 모아서 재활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비닐에서 석유를 다시 뽑아요, 저희가. 저희가 아니라 지금 기술이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깨끗이 하느냐에 따라서 원유 100%까지 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한두 개라도 이밀줄이 있으면 그 100%에서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 100% 할 수 있게끔 분리배출 잘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재활용 쓰레기 대변나, 어디 OX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하나는 이물질이 있고, 오른쪽 거는 이물질, 왼쪽 거는 깨끗한 거예요. 자, 어느 게 분리배출했을 때 종량제 될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역시 우리 선생님들 잘하시네. 두 번째 문제. 상자는, 자, 라벨이 있는 거와 테이프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테이프랑 송장이 없는 거, 어느 게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이 될까요? 그렇지, 왼쪽. 맞아요. 오른쪽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라벨이랑 테이프. 자, 라면, 컵라면의 라면. 왼쪽은 아마 알맹이가 없는, 깨끗한 거 보니까 냄비에다 삶아 먹은 것 같아요. 끓여 먹은 것 같고. 오른쪽은 그대로. 자, 일반 분리배출이 되는 거는 왼쪽, 오른쪽. 왼쪽. 어떤 분은 오른쪽 거 깨끗이 씻어서 내놓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안 됩니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물질이. 아까 얘기한 거. 왼쪽은 분리배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오른쪽 거 안 되는 이유는? 그렇지.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재질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또 한번 기억하듯이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선생님들 다시 한 번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역시 뭐 우리 선생님들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자, 다음 거. 자, 이 마크를 기억하세요. 이 마크는 올해 생겨난 마크예요. 이 마크가 있는 경우는 분리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종량제에다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이게 새로 생긴 마크예요. 왜? 국민들이 하도 헷갈린다고 하니까 이 마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 마크는 무조건 안 된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다음 거. 일반 팩과 멸균 팩. 일반 팩은 우리 우유. 멸균 팩은 뭐냐면 두유. 두 개는 틀려요. 원래는 왜 틀리냐? 자, 우유 팩은 휴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멸균 팩인 두유 팩은 무엇을 만드냐면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이렇게 뽑아 쓰는 휴지 있죠? 그거는 멸균 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재질이 틀려요. 뭐냐? 일반 팩의 우유는 비닐로 코팅, 멸균 팩의 두유는 얇은 알루미늄으로 코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질이 완전히 두 개가 틀린 거지. 아셨죠? 네. 자,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순환,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자원순환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머그컵에 먹기, 그 다음에 휴지 대신에 손수건 사용하기. 자, 그쵸? 그자,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이거는 환경부에서 만든 배출 거예요. 선생님들 하시다 보면 헷갈리거나 모르는 거 있으시죠? 아까 우리는 밴드에다 가입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앞에 이지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정우숙 선생님이랑 한 분 더 계셔요. 선생님들이 아마 궁금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해 줄 거예요. 이거는 환경부에서 만든 앱.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이거 하나 정도 깔고 계시면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시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답도 해주겠지만. 자, 이거는 잠깐 여러분들 현장에 공장에 못 가시잖아요. 그죠? 저희는 가끔가다 현장 가거든요. 분리배출 시설에 여러분들 못 가시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되는지 환경부에서 만든 동영상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포장재. 우리는 제품 포장재가 주는 편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재를 사용한 후 분리배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날로 심해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지구기후 온난화 문제. 우리가 무심코 버린 포장재는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한 포장재가 사실 유용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올바른 분리배출에서 시작하는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말이죠.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실천, 재활용과 재사용입니다. 우리가 분리배출한 포장재들은 어떻게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걸까요? 재활용품 선별장에 도착한 생활 폐기물들은 다시 이물질을 걸러내는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이 지켜진다면 이 과정에서 자원과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죠. 자, 재활용 자원들을 따라 재활용 공장으로 떠나볼까요? 만능 재생자원, 플라스틱.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 포장재인 동시에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 플라스틱. 그만큼 분리배출이 중요한 포장재입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는 크게 용기류와 비닐류로 나뉘고 재질에 따라 세분됩니다. 샴푸통, 세제통 등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는 단일 재질 플라스틱 포장재로 구분되고 라면 봉지, 빵 봉지, 일회용 비닐 봉지 등 각종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는 복합 재질 플라스틱 포장재로 구분되죠. 먼저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을 볼까요? 첫 공정은 선별입니다. 혹시 다른 재질이 섞이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2차 선별을 하죠. 분류한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를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순 뒤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 말린 이 분쇄품을 고온에서 녹여
실처럼 가늘게 뽑아내는데요. 이 가공물을 급속 냉각시켜 쌀알 크기로 자르면 플라스틱 재생 원료가 탄생합니다. 이 재생 원료는 파이프, 컨테이너 상자 등 다양한 플라스틱 재생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은 어떨까요? 먼저 압축된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들을 풀어내고 이물질이 섞여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선별합니다. 그리고 분쇄 과정을 통해 선별된 비닐 포장재를 잘게 자르는데요. 이 분쇄품의 가공법에 따라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의 재활용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게 잘린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를 고온에 녹여 뭉친 후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면 고형 연료가 만들어집니다. 발전소 등에서 화석연료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연료가 바로 이것이죠.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재생제품 생산이 있습니다. 분쇄된 비닐 포장재를 150도 내외에서 녹인 후 다시 약 200도에서 2차로 녹이면 찰흙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의 원자재를 모양 틀에 넣고 압력을 가해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틀에 따라 어떤 모양의 제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죠. 이외에도 비닐 포장재를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재생유를 생산하는 등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는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류를 분리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 상표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깨끗한 비닐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합니다. 플라스틱의 대표 주자, 페트병. 대표적인 음료 포장재로 사용되는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와 따로 분류해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공장에서는 회수업체의 선별장에서 운송되어 온 페트병을 다시 색상별로 분류합니다. 색상별로 분류한 페트병을 잘게 부수고 세척 과정을 거쳐 라벨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97도의 온수로 살균하는데요. 세척과 살균을 여러 번 반복한 페트병 분쇄품을 탈수한 후 건조하면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재생 원료가 됩니다. 최종 색상 선별까지 마친 페트병 플레이크를 색상별로 포장해 출고합니다. 이 페트병 재생 원료는 손, 건축 단열재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죠. 페트병을 분리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 또는 상표를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합니다. 천연 펄프, 종이팩. 여러 층의 펄프와 비닐로 구성되어 있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다른 재활용 공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꼭 일반 폐지와 따로 분리 배출되어야 하죠. 먼저 압축된 종이팩을 풀어내고 종이팩에 물과 약품을 함께 반죽해 비닐과 이물질을 분리합니다. 여기에 약품을 투입해 펄프에서 다시 잉크와 잔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정선된 펄프를 원지판 위에 곱게 펼쳐 건조하면 초지가 만들어지죠. 이 초지를 자르거나 가공하면 두루마리 화장지, 미용 티슈와 같은 다양한 제품이 됩니다. 종이팩을 분리 배출할 때는 부패와 악취를 막기 위해 가급적 물로 헹구고 잘 말려서 꼭 일반 폐지와 따로 분리 배출합니다. 고부가가치 재생자원, 금속캔. 가볍고 튼튼한 포장재인 금속캔은 사용 후 분리 배출되어 다양한 제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자원이 됩니다. 재활용 공장에 입고된 금속캔 선별품은 자력을 이용한 2차 선별 과정을 통해 철캔과 알루미늄 캔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분류된 금속캔을 재질별로 모아 운송이 쉬운 형태로 압축해 출고합니다. 금속캔 압축품은 제철소나 제강업체로 운송되어 뜨거운 용광로에 투입되고 이곳에서 다시 캔, 철근, 알루미늄 간판 등으로 재탄생합니다. 금속캔을 분리 배출할 때는 다른 재질의 뚜껑, 담배꽁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또한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는 구멍을 뚫어 잔여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든든한 포장재, 발포 합성수지. 건축자재 및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는 우리가 흔히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포장재입니다. 전자제품 구입처 또는 회수업체를 통해 회수된 스티로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게 부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부피를 줄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잉고트라는 재생원료를 만듭니다. 잉고트는 이 상태로 판매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녹인 후 실처럼 뽑아내 쌀알 크기의 재생원료로 가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발포 합성수지 재생원료는 제품 생산업체로 출고되어 건축 몰딩, 액자, 경량 콘크리트 등의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됩니다. 발포 합성수지를 분리 배출할 때는 파손하지 않은 상태로 테이프를 비롯한 부착물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합니다. 부피가 큰 가전제품 포장재의 경우 구입처에 반납해주세요. 포장재의 보석, 유리병. 투명하고 변성이 없는 유리병. 견고하고 위생적인 친환경적 포장재로서 주로 액체를 담는 데 사용됩니다. 유리병 재활용 공정은 2차 선별로 시작합니다. 이물질과 라벨, 병뚜껑 등을 걸러내고 선별된 유리병을 다시 색상별로 분류한 뒤 잘게 부숩니다. 이 과정에서 분류되지 못한 병뚜껑과 이물질을 다시 한번 걸러냅니다. 깨끗하게 세척 과정까지 마친 유리 분쇄품은 최종 선별을 마친 후 유리 재생 원료로 거듭납니다. 이 원료로 유리병, 유리타일 등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죠. 유리병을 분리 배출할 때는 라벨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유리식기 및 도자기와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또한 깨진 유리 및 식기 등은 전용 종량제 봉투가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전 세계가 함께 유리병 재사용.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자원 재사용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보증금 대상 빈병을 반환하면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시행 중이죠. 변성이 적고 오염되지 않는 유리병은 파손 또는 오염이 되지 않는 한 반복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입니다. 소매점이나 무인 회수기를 통해 회수된 재사용 유리병은 이물질 선별 작업을 거쳐 세척 공정에 들어갑니다. 이 세척 공정은 라벨을 제거하고 유리병을 살균 세척하는 과정인데요. 재사용 유리병은 꼼꼼한 살균 작업과 세척 작업을 통해 새 병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출하 전 철저한 검수 과정을 거쳐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죠. 재사용 유리병,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소매점이나 회수기에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포장재 사용. 이제는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되고 재사용되는 자원의 순환. 자원 순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숭고한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중한 환경과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실천하세요.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실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보셨죠? 선생님들이 분리배출을 잘 해놓으시면은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다 자원이라는 거. 저는 선생님들이 잘 하실 거고, 뭐 여지껏 잘 실천하셨으니까 조금 몰랐던 것만 더 알고 그동안에 내놓은 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 거를 그냥 오늘 다 알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잘 들으셨죠? 네, 시간이 조금 오바돼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제로 은평 실천단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표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셔서 같이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여진 여기 다이어리를 보시면 다이어리 뒤편에 선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함께 선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 은평 실천단 선서. 우리는 제로 은평 실천단으로서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생활 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제대로 버리는 것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족, 이웃, 나를 위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실천을 생활화한다. 하나, 우리는 내가 먹는 물, 내가 마시는 공기, 함께 사는 푸른 지구를 위해 제로 은평 실천단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2022년 7월 8일 제로 은평 실천단 대표 이수형, 제로 은평 실천단 대표 정우숙.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선서문에 나와 있듯이 생활쓰레기 30% 감축을 목표로 저희 제로 은평 실천단 선생님들이 8주 동안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30%가 사실은 이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조금씩 감축해 나간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고 나는 30% 너무 버겁다. 그러면 15%만 하셔도 되고 10%. 그래서 줄여 나가는 데 의의를 두고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원봉사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다들 아시죠? 저희 1365에 가입되어 계신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저희는 은평구청 별관 2층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찾아오셔도 되고 자원봉사 센터로 전화 주셔서 문의 주셔도 되고요. 1365 가입은 다 되어 계시죠? 네. 혹시 안 되어 계신 분 계십니까? 네,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죠? 네, 1365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고요. 8주 동안 감축 활동에 참여를 하시면 오늘 발대식에 참여하신 시간 2시간 포함해서 총 10시간의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주어지십니다. 대신에 이제 선생님들께 다 드릴 순 없고 각 가정에 한 분께만 10시간의 시간이 부여된다는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원봉사 활동과 쓰레기 감축 어떤 연관이 있느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까 재난, 그다음에 태안의 저희 기름 유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이 많잖아요.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저희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에 앞장서서 지금 참여를 하시고 계신 거기 때문에 쓰레기 감축과 자원봉사 활동 분명히 연관이 있고요. 선생님들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점. 제가 앞에 클리어 파일에 저희 실천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문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드렸고요. 뒷면에 돌려보시면 아까 안내 받으신 것처럼 밴드에 가입하실 수 있는 QR코드랑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으로 댁으로 돌아가시면 또 귀찮아질 수 있으니까 가시는 길에 밴드에 반드시 가입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안에 밴드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 남겨주시고요. 선생님들 활동하시면 8주가 짧기도 짧지만 약간은 길어요. 그죠? 2달 동안 실천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간간히 이벤트를 적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실천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공유를 해주시면 다양한 선물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선물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실천하시는 모습,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샴푸통을 세탁기 안에 넣어서 깨끗하게 세척되는 노하우,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실천해 봤더니 참 좋더라. 우리 실천단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벤트 문이 열렸을 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없으시죠? 빨리 가시고 싶어서 질문 안 해주시는 걸로 알고, 네, 오늘 여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8주 동안 제로온평 실천단에 잘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이름으로 된 나무가 심겨지는 그날 저희가 기대하면서 또 만나뵐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